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투입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에 미국 국적 조사관이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발표를 부인하자 반박에 나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유권자 심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범위를 넘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다음 달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법안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됩니다. 호텔 관광업 종사자는 시간당 최대 $26 50센트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2,700만 달하는 의료 지원금을 받아낸 한인 용의자들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의 위치 추적을 일삼는 부모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감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민주당과 중도층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인 공화당 보수층마저 이번 이란과의 종전 MOU 조항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경 보수 진영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이번 합의를 이란에 대한 굴욕적 양보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무료 개방과 달리 실제 합의문에는 60일간 한시적 면제만 담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전후 재건 자금 명목으로 이란의 경제 제재 완화와 막대한 자금 접근권을 너무 쉽게 내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애초에 명분 없는 전쟁을 시작해 불필요한 혼란만 자초했다는 비난도 나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공화당 내 이상 기류와 지지층 균열이 나타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후 수습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이란에 투입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에 미국인 조사관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 이후 이란이 핵사찰 합의를 부인하자 사찰 재개를 강력하게 기정사실화하며 압박에 나선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찰단 투입을 서두를 것은 없다면서도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란 외무부가 공습을 받았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수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발표를 정면 부인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어 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이란이 아주 큰 양보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크게 이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해 전통 지지층이 분열하고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미국 내부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는 11월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가릴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막바지 경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고금리, 장바구니 물가 상승 등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경제 실패를 지적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낙태권 수호로 여성의 선택권과 의료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성과 젊은 층 표심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결과를 좌우할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등 주요 격전지에서는 후보들 간의 비방전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당의 선거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정치권은 빠르게 선거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투표를 막겠다는 취지로 추진하던 유권자 심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연방법원은 정부가 시민들의 사회보장 번호와 시민권 관련 민감 정보를 강제로 취합해 유권자를 스크리닝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시스템이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정당한 참정권을 가진 시민들의 투표권까지 부당하게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선을 앞두고 표심 검증을 강화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자율주행차 규제 강화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새 법안들이 대거 시행됩니다. 김범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8 47센트, LA시는 $18 42센트로 각각 오릅니다. 업종별 특수 인상 부분으로 일부 호텔 및 관광업 종사자는 최대 $26 50센트, 대형 병원 의료 종사자는 $25까지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모든 공립학교는 학생들의 학업 집중을 위해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자체 정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 내 시설 개선으로 교내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을 최소 한 곳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기술과 안전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긴급 차량의 현장 대응을 방해할 경우 경찰이 운영업체에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 방법도 달라집니다.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는 대부분 금지됩니다. 대신 품질 유지 기간은 베스트 이프 유즈드 바이, 안전상 섭취 기한은 유즈드 바이로 통일됩니다. 또한 전국 20개 이상 매장을 둔 대형 식당 체인은 우유, 달걀, 땅콩, 참깨 등 9개 주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메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7월부터 변경되는 이번 법안들은 소비자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 근로자 권익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과 학교, 사업장마다 세부 시행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민들의 관심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범상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명의나 허위 환자 정보를 이용해 정부로부터 무려 2,700만 달러에 달하는 의료급여를 타낸 한인 부당수급자 2명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연방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를 상대로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한인 2명을 전격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금액은 무려 2,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령 의료기관을 설립한 후 정식 진료를 받지 않은 가짜 환자들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허위 처방전과 진료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들의 대담한 범행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망자들의 명의까지 도용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숨진 사람의 명의로 버젓이 고가의 의료기기와 의약품 처방 청구가 접수된 것을 수상히 여긴 당국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당국은 이들이 메디케어 자금을 빼돌려 사치품을 구입하고 호화 생활을 누려왔으며 자금 세탁을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기소된 한인들은 수십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입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4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시장의 시선은 동결이 아닌 경고에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캐비넛이 연준 의장이 주재한 첫 회의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듯하지만 함께 공개된 수정 경제 전망은 예상보다 훨씬 매파적, 즉 긴축 선호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올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3.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동 갈등 여파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불안이 지속되면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가능성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분석 포인트는 향후 금리 방향을 보여주는 점도표의 변화입니다. 전체 위원 중 절반에 가까운 9명의 위원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이상 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연내 금리 인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셈입니다. 결국 이번 동결은 인하를 위한 멈춤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추가 도발을 지켜보며 다음 인상 카드를 만지는 폭풍전의 고요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숨통이 트이길 고대하던 금융시장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고용 증가세로 실업률이 4.3%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준은 금리를 높여도 경제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가 선거 조작 우려와 저작권 침해 문제로 번지면서 연방의회를 향한 AI 규제법 통과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선거 악용과 무분별한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법적 책임을 강제하는 AI 안전과 책임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의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무분별한 가짜뉴스와 정보 왜곡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연방 차원의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초당적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 여부를 놓고 테크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에 대비해 노동부가 건설 현장 등 야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지침을 전격 강화했습니다.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은 폭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야외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인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특별 조치했습니다. 특히 낮 기온이 정점에 달하는 시간대에는 옥외 작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실내 작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지침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는지 특별 감독관을 파견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실시간 위치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는 부모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시간대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5세 사이 자녀를 둔 부모의 절반 이상이 위치 추적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모들은 안전 확인과 비상 상황 대비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통제가 신뢰를 해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감시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며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진행한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이 심각한 과잉 진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당국이 미네소타주 일대에서 벌인 단속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고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이민당국이 명확한 증거 없이 특정 인종을 표적으로 삼아 검문하는 인종 프로파일링을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적법함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구금과 폭력적인 진압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당국은 국가안보를 위한 합법적인 법 집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잉 단속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독감 백신 접종 의무화를 전격 폐지한 후 군 기지 내에서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동향보고 군사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관련 규제를 완화한 지 채 2달도 되지 않아 텍사스주 랭랜드 공군기지에서만 무려 200여 명의 독감 확진 판정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군은 좁은 생활관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특성상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빨라 군 당국과 보건 전문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무리한 규제 완화가 군 전력 손실과 장병들의 보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방역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이 주택난을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2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주택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 서명을 이른바 유권자 아이디법 처리와 연계하면서 법안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주거 가동성 개혁 법안은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이전을 돕는 대규모 재정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 투자기관이나 사모펀드가 일반 단독주택을 사들여 매물을 독점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돌려 집값을 올리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초당파적인 지지를 얻으며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미 전역에서 최소 40만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 가정이 직접적인 주거비 절감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자신이 더 늙었다고 느낀다면 수면 부족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수면재단이 성인 3,1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스스로 나이 들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불면증과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더 많이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면이 부족하면 의욕과 에너지가 떨어져 나이가 더 들게 느껴질 수 있고 피로감은 물론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양질의 수면만 취해도 실제 나이보다 젊게 느끼거나 비슷하게 느낀다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조사했습니다. 북부 캘리포니아 세라몬테몰 자갈치 매장 내 새로 문을 연 K-뷰티 체험 매장이 최근 한국 화장품의 인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픈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선 이곳은 K-뷰티 체험형 매장으로 한국 화장품의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도 특별 행사를 개최해 한국 기업들의 미서부 시장 진출을 적극 돕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오픈한 뷰티앤헬스는 단순한 판매장을 넘어 K-뷰티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K-뷰티를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알리는 전초기지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엇갈렸습니다. 어제 약세를 하루짜리 반짝 하락으로 끝내지 못한 건데요. 나홀로 강세로 마감한 다우존스가 전날 낙폭의 4배를 상승한 반면 내스닥과 S&P 500은 나란히 3일 연속 떨어지며 어제 찍었던 2주 최저치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국제유가는 16주 만에 배럴당 70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고 국채금리도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13% 넘게 급락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도 추가 하락하며 반도체주들을 압박했는데요. 여기에 달러 지수는 13개월 최고치로 치솟았고 비트코인은 3주 만에 다시 6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관련주들을 일제히 끌어내렸습니다. 또한 3일 연속 떨어진 알파벳과 함께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6종목은 하락했습니다. 마감 후 마이크론의 실적과 내일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내구재 주문, 그리고 GDP 확정치를 앞두고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며 투자 심리는 딱히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